진짜 큰일 났습니다, 여러분. 이건 그냥 하는 소리가 아니에요. 지금 시장에서 벌어지는 일들을 보면 소름이 돋을 정도입니다. 리플 가격이 꿈틀대면서 $2 선을 위협하고 있는데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건 단순한 가격 숫자가 아닙니다. 코인베이스에서 $2를 이용한 리플 직접 매수 물량이 불과 몇 시간 만에 365%나 폭증했습니다. 이게 뭘 의미하는지 아세요? 기존에 가지고 있던 스테이블 코인으로 바꿔먹는 수준이 아니라 완전히 새로운 현금 뭉치들이 시장으로 미친 듯이 쏟아져 들어오고 있다는 겁니다. 2026년은 그야말로 자본의 대이동이 일어나는 해가 될 겁니다. 이미 리플 현물 ETF에는 지난 50일 동안 $10억 넘는 돈이 빨려 들어갔고 유통 물량의 1% 이상이 이미 기관들의 금고속으로 사라졌습니다. 시장은 아직 자고 있지만 여러분은 지금 눈을 뜨셔야 합니다. 세계 최대 자산 운용사 중 하나인 프랭클린 템플턴의 제니 존슨 CEO가 홍콩 핀테크 위크에서 정말 무서운 소리를 했습니다. 블록체인을 단순히 코인 노름으로 보는 사람들은 이 이야기의 핵심을 완전히 놓치고 있다는 거죠. 그녀는 블록체인이 가진 세 가지 파괴적인 힘에 집중했습니다. 불변의 진실을 담은 데이터, 스스로 실행되는 스마트 계약, 그리고 즉시 결제 시스템입니다. 특히 제니 존슨은 아토믹 세틀먼트, 즉 즉시 결제가 가능해지면 은행 같은 중간 매개체가 아예 필요 없어질 거라고 못 박았습니다. 이건 금융권의 기존 질서를 뿌리째 흔드는 발언입니다. 대형 자산 운용사 수장이 직접 우리는 이제 중간 단계 없이 직접 결제하고 자산을 운용할 것이라고 선언한 것이나 다름없으니까요. 리플의 기술적 기반인 XRP 레저를 보십시오. 이게 진짜 무서운 속도로 성장하고 있습니다. 최근 30일 동안 실물 자산 네트워크 성장률에서 압도적인 수치를 기록하며 이더리움이나 솔라나, 아발란체 같은 쟁쟁한 경쟁자들을 저 멀리 따돌렸습니다. 시장 전문가들은 이걸 보고 제품 시장 적합성이 이미 완성되었다고 평가합니다. 가격이 폭등하기 전에 기술 인프라가 먼저 깔리고 기관들이 그 위로 올라타고 있다는 뜻이죠. 가격이 좀 지지부진하다고 실망할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자본은 언제나 가격이 움직이기 전에 인프라를 따라 먼저 이동하는 법이니까요. 지금 XRP 레저는 규제 준수와 토큰화 금융의 표준으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현물 ETF의 위력은 이제 시작일 뿐입니다. 현재 추세대로라면 2026년 5월까지 리플 현물 ETF에만 최소 $50억 이상의 자금이 유입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미 전체 순환 공급량의 상당 부분이 ETF 운용사들의 주머니로 들어갔습니다. 기관들이 이렇게 물량을 쓸어 담으면 시장에 나올 수 있는 매물은 점점 줄어들 수밖에 없습니다. 공급은 줄어드는데 수요가 폭발하면 가격이 어떻게 될까요? 이건 산수만 할 줄 알아도 나오는 결론입니다. 연준이 수조 달러를 찍어내고 화폐 가치가 떨어지는 상황에서 기관들이 왜 굳이 리플을 선택해서 묶어두고 있는지 그 본질을 꿰뚫어 보셔야 합니다. 지금까지 코인 시장을 지배했던 4년 주기설은 이제 유효기간이 끝났습니다. 비트코인이 4년마다 반감기를 거치며 오르내리던 시대는 가고 이제는 규제의 명확성이 시장을 이끄는 시대가 왔습니다. 특히 미국의 규제 가이드라인이 명확해지면서 그동안 억눌려 있던 알트코인들이 기지개를 켜고 있습니다. 놀라운 사실은 미 연방정부의 디지털 자산 비축 리스트에 이더리움, 솔라나와 함께 리플이 당당히 이름을 올리고 있다는 겁니다. 비트코인만 오르던 시장은 끝났습니다. 이제 실질적인 유틸리티를 가진 자산들이 시장의 주인공이 되는 진짜 장세가 펼쳐질 겁니다. 리플의 야망은 결제 솔루션 제공에 그치지 않습니다. 리플은 이미 일본과 유럽에서 뱅킹 라이선스를 확보하거나 신청하며 스스로 거대한 금융기관이 될 준비를 마쳤습니다. 만약 리플이 전 세계적인 네트워크를 바탕으로 직접 대출을 해주고 금융 서비스를 제공하는 최후의 대출 기관 역할을 수행하게 된다면 어떻게 될까요? 이건 단순히 송금 수수료를 아끼는 수준의 비즈니스가 아닙니다. 기존 은행들이 가졌던 기득권을 리플이 통째로 흡수한다는 뜻입니다. 리플은 이미 그 과정을 조용히 하지만 아주 치밀하게 진행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다루는 숫자의 단위 자체가 달라지고 있습니다. 포브스 글로벌 2000대 기업이 보유한 자산이 무려 $242조 달러입니다. 미국 비금융 기업들이 쥐고 있는 현금만 해도 $7조 달러가 넘죠. 만약 이 거대 자본들이 규제가 풀린 시장에 단 2%에서 5%만 발을 담근다면 어떻게 될까요? 최소 수천억 달러에서 수조 달러의 신규 자금이 시장으로 밀려 들어옵니다. 퇴직연금, 공적연금 같은 보수적인 자금들까지 리플 ETF를 포트폴리오에 담기 시작하면 지금 우리가 보는 가격대는 역사 속의 저점으로 기록될 겁니다. 이 거대한 댐이 터지기 일보 직전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디지털 자산 결제가 대중화되려면 20년은 걸릴 거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틀렸습니다. 기술의 발전 속도는 우리의 상상을 초월합니다. 2030년쯤이면 여러분은 리플의 기술을 쓰면서도 그게 리플인지조차 모르는 시대에 살게 될 겁니다. 우리가 휴대폰으로 전화를 걸 때 통신 프로토콜이 어떻게 작동하는지 고민하지 않는 것과 같습니다. 이미 스테이블 코인을 통한 온체인 활동은 폭발적으로 늘고 있고 사용자 경험은 나날이 개선되고 있습니다. 더 빠르고 더 저렴하고 더 안전한 시스템을 거부할 이유는 어디에도 없습니다. 혁명은 이미 우리 문턱까지 와 있습니다. 워싱턴에서 들려오는 소식들에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규제 명확성 법안이 통과되는 순간 그동안 법적인 리스크 때문에 망설였던 거대 기업들에게 초록불이 켜지는 겁니다. 기관들이 디파이 생태계에 들어오지 못했던 가장 큰 이유가 바로 디지털 신원 문제였는데 이 퍼즐 조각도 하나둘 맞춰지고 있습니다. 규제가 완성되면 리플은 더 이상 위험한 투자처가 아니라 가장 신뢰할 수 있는 금융 인프라로 제정이 될 겁니다. 그 전환점이 바로 2026년 상반기가 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최근 스위프트가 이더리움 기반의 리네아와 파트너십을 맺었다는 소식이 들리지만 업계 전문가들은 회의적입니다. 기술적인 한계는 물론이고 과거의 복잡한 문제들을 안고 있는 파트너십이 과연 리플의 효율성을 넘어설 수 있을까요? 사실 스위프트는 리플이라는 압도적인 기술력을 애써 외면하며 우회로를 찾고 있는 것에 불과합니다. 하지만 결국 금융의 세계는 효율성으로 귀결됩니다. 가장 빠르고 가장 저렴하게 돈을 보낼 수 있는 기술이 승리하는 법이죠. 결국 모든 길은 리플로 통하게 될 겁니다. 부의 이동은 언제나 대중이 공포에 떨고 있을 때 조용히 일어납니다. 기관들은 가격이 요동칠 때 패닉에 빠지는 게 아니라 오히려 그 기회를 틈타 인프라를 구축하고 물량을 모읍니다. 가격의 일시적인 약세에 속지 마십시오. 기술적인 채택과 실질적인 활용도는 그 어느 때보다 강력합니다. 시장이 아직 이 가치를 완전히 가격에 반영하지 않았을 때 그때가 바로 기회입니다. 남들이 겁을 먹고 떠날 때 여러분은 냉철하게 데이터를 믿고 자산을 축적해야 합니다. 결론은 명확합니다. 2026년은 전 세계 금융 시스템의 심장이 교체되는 해가 될 것이며 그 중심에는 리플이 있습니다. 폭발적인 기관 자금 유입, 규제 해소, 그리고 실제 금융 현장에서의 채택까지 모든 조건이 갖춰졌습니다. 지금 이 흐름을 읽고 준비하는 사람만이 앞으로 다가올 거대한 부의 이동에서 주인공이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은 이 기회를 잡을 준비가 되셨습니까? 확신을 가지고 이 파도를 타십시오.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오늘 영상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리고요. 저는 다음에 더 좋은 정보와 소식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여러분의 성공적인 투자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